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이제 324페이지로 가가지고요. 주식회사 재무전자의 결산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어제 끝 시간에서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런 내용을 좀 정리했었고요. 오늘은 재무전자의 결산분계를 수행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 수행을 완료하고 재무제표를 완성을 수행하시오. 1번 9월 4일 납부한 보험료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정리분계를 수행하시오. 자, 이거는 일반 전표에 할 사항이네요. 네. 자, 보험 적용 기간은 내년 9월 4일까지입니다. 보험료 납입액은 120만 원인데 일할 계산하라고 그랬네요. 일할 계산. 네, T/D급에서는 이제 일할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양편 넣기를 해서 총 일수를 366일로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계산을 월할로 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자, 미경과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9월, 여기 9달 이게 아니라 1월부터 8월까지 9월 4일까지의 일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일수 계산. 자, 여러분 1월달은 며칠까지 있어요? 31일까지 있죠? 2월은 2021년 2월은 며칠까지 있어요? 28일까지 있나요? 네. 그래서 28을 더하시고 3월은 31일, 4월은 30일, 5월은 31일, 6월은 30일, 7월은 31일, 8월도 31일. 맞죠? 7, 8월은 그렇죠.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걸 알아야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예. 뭐 모를 때는 카렌다를 펴놓고 해야죠. 그리고 9월 달은 1, 2, 3, 4, 9월 4일까지니까 4일. 이걸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기 한번 같이 넣어보세요. (247) 나오나요? 예. 요렇게 좀 잘 시험지에다 적어가지고 계산기 잘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경과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120만 원 곱하기 247일 나누기 366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가 한번 또 계산기로 돌려볼까요? 자, 120만 원을 곱하기 247일 나누기 366일 809, 836이 나오네요. 809, 836 소수가 좀 있는데 0.06 있는데 버려야 되겠죠? 809, 836 원이 되겠죠. 120만 원 곱하기 247 나누기 366 네, 맞아요. 809, 836 여러분들 맞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일반 전표에다가 809, 836을 선급비용 자산 처리해 주시고 대변의 보험료 비용을 취소시켜주는
미경과분에 대한 정리분계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전표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12월 31일 차변의 선급비용 133번 금액은 809836 대변은 보험료. 자, 이 보험료가 어느 부서 보험료인가도 중요하겠네요. 뭐 부서 얘기를 안 했네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보험료가 공장에 무슨 보험료다 그러면 제조원가 보험료 500번대 보험료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관리부나 영업부 쪽이다 그러면 800번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아마 그 부서를 명확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매관리비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번대하고 800번대가 왜 구분이 되냐면 500번대로 하면은 제조 원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단기 총 제조 원가. 예.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조 원가는 저 위에 매출 원가 계산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보험료는 그다음에 판매관리비 보험료는 손익계산서에 거기 800번대 매출 총이익 밑에 그 보험료로 들어가는 거죠. 500번대는 제조원가 명세서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은 베스트라는 회사에서 2019년 5월 1일 차입한 US 20만 달러, US 달러 20만 달러, 상환 예정일은 2024년 4월 30일이며 적용할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자, 작년 5월 1일 날 20만 달러를 차입한 겁니다. 이 회사에서 20만 달러였는데 2024년 4월 30일이 상환 예정일이니까 장기 외화 차입금이 되겠네요. 장기 외화 차입금.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개념값은 외화 장기 차입금. 자, 2019년 12월 31일에는 이랬고 2020년 12월 31일에는 이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19년 결산 때 1,000원으로 평가했겠죠? 1,000원으로. 그러면 얼마로 잡혀 있어요? 20만 달러 곱하기 1,000원 하면은 2억 원으로 잡혀 있겠죠? 네. 그런데 2020년 결산 시 환율은 1,1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00원만큼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1달러당 100원만큼. 그래서 100원 곱하기 20만 달러니까 20만 불을 곱하게 되면은 동그라미 두 개가 더 들어가니까 2천만 원이 되겠네요. 네, 100원 곱하기 20만 원이면 2천만 원 맞죠? 네, 그래서 2천만 원 부채를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2천만 원 부채 증가. 자, 그러면 12월 31일자 부채 증가는 대변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BE 베스트 검색하시고 2천만 원 증가시키고 차변은 이게 환산 손실이죠.
환산 손실. 환산으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외화 환산 손실이다. 2천만 원. 이렇게 이것도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재고자산 명세서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이거는 자동결산 내용이죠. 네. 자,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서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원재료가 장부는 500개에 1000만 원인데 실사 조사를 했더니 50개가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적용해야 돼요? 재고는 실사 내용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다음 제품은 장부가 900개에 2,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사 내역도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건 2,700만 원. 자, 그런데 이 수량이 부족한 요 50개의 내용이 정상 감모라면 이것만 입력하면 끝나지만 혹시 이 중에 비정상 감모가 있으면 일반 전표에서 미리 입력하고 갈 사항이 있어요. 밑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비정상적이네요.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입력을 하되 일반 전표에 50개에 대한 회계 처리를 미리 하면서 타계정으로 대체를 해줘야 매출 원가에 안 들어갑니다. 그 분계를 안 하고 여기 900만 원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매출 원가로 들어가 버려요. 5개 부족한 것이. 그래서 이건 매출 원가 아니다라고 해서 매출 원가에서 마이너스 시키는 그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일반 전표에 먼저 가겠습니다. 12월 31일.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지. 금액이 50개잖아요. 50개가 얼마짜리입니까?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5, 2, 10. 10에다가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죠? 100만 원인가요? 네. 그래서 1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100만 원. 자, 100만 원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차변에 이걸 비용 처리하는데 영업의 비용이죠. 감모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감모 하면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 939번. 감모 100만 원. 대변은 이게 원재료죠. 재고자산의 계정 과목이 원재료. 그래서 대변은 원재료가 없어진 거예요. 대변에 153번 원재료. 그리고 적요를 꼭 코드로 걸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됩니다. 8번. 요 8번 적요 이때 쓰는 거예요. 타계정으로 대체 100만 원. 그래야 이 적요를 적용함으로써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에서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저기. 이거 없이 이 회계 처리를 안 해놓으면 요 100만 원은 매출 원가에 가산돼 가지고 정상 감모처럼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비정상 감모는 일반 전표에다가 이걸 넣어줌으로써 매출 원가에서 빠진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지금 우리 순서대로 하고 있죠. 4번을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자료에 의해 기말결산에 반영하시오. 네, 우리 이거 미리 다 준비를 다 해놨죠.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그대로 닫지 마시고 열어놓고 결산자료 입력을 실행을 해서, 자, 우리 결산 1년 결산이니까 1월부터 12월로 입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먼저 윗부분이 제조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판매관리비 여기 있는데, 우리 이걸 미리 한번 보고 갈까요? 원재료비에, 여기 원재료비에서 우리가 방금 일반전표에 입력하고 넘어왔던 요게 이렇게 반영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재료비에서 요 100만 원이 빠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기초가 2,800이죠? 2,800. 그리고 당기 원재료 매입이 12억 2,800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12억 5,600이죠. 12억 5,600인데 여기 원재료비가 12억 5,500으로 돼 있죠. 그거는 바로 요 100만 원을 뺀 거예요. 예. 그래서 제조원가에서 원재료비에 이 타계정으로 대체가 빠진다는 거. 그래서 제조원가에서 빠지니까 매출원가에서도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잠시 후에 지금 넣어야죠. 지금. 네. 자, 이거 기말 원재료 재고에 여기다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900만 원 이거 입력합시다. 900만 원. 그리고 또 하나 입력해야 되죠. 기말 제품 재고액에 2,700만 원 이거 입력하겠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 자, 원재료 밑에 제조원가 지나야 제품이 있어요. 제조원가가 만들어져야 제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다 입력해 줍니다. 여기다가 2,70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비 적용할 때는요, 기능모음에 갑니다. 기능모음에 가서 감가상각 반영을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다 계산을 해놨었죠. 예, 탭을 들어가 보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형자산 탭에서 아래에서 결산반영이라는 단추를 눌러주시고, 한 번 더 기능모음에 무형자산도 한꺼번에 됐을 것 같으네. 자, 무형자산도 됐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된 거예요. 자, 아래로 가보면 감가상각비에 차량 운반과하고 비품 반영됐고요. 무형 고정자산으로 내려가 보면 개발비에 60만 원 반영됐죠. 네. 뭐 탭 두 개에서 각각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누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기말결산의 입력이 끝났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자, 전표 추가는 이제 좀 이따 누르도록 하고 5번이 끝인가요? 네, 5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 3천만 원을 계상하시오. 법인세 중간 애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 중간 애납 8월 31일자로 몇백만 원인가 입력했던 거 기억나실 거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만기돼 가지고 원천징수 80만 원인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얼마 정도 있었죠. 그거 선납세금으로 처리했던 거, 그거를 지금 가서 시산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합계 잔액시산표를 열어서 12월 31일자 당좌자산 안에 있는
선납세금의 잔액을 확인해 봅니다. 네. 999만 3,200원이네요. 네. 요거를 메모하거나, 예. 9993200 이것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 감소시키고 이것을 비용으로 발생시켜 놔야죠. 네. 자, 일반전표로 가겠습니다. 일반전표에 가서 9993200을 차변의 법인세 비용, 차변의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이네요. 9993200 대변은 선납세금, 자산감소, 대변은 선납세금, 자산감소입니다. 9993200 이거를 먼저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예. 자, 그런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와서 결산자료 입력에 와가지고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이 밑에 지금 우리가 한 것이 지금 선납세금 입력한 게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이 결산자료 입력을 미리 실행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미리 실행을 해놔서. 자, 그러면은 결산자료 입력에 이걸 닫았다가 새로 한번 다시 실행해 볼까요? 지금 입력된 거 남아 있겠죠? 네. 자, 결산자료 입력 닫았다가 결산자료 입력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1월부터 12월 전에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불러오시겠어요? 예, 한번 해볼까요? 네. 그거 그대로 불러오면서 기말 입력했던 거 다 남아있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까 법인세의 맨 밑에 여기 선납세금 9993200을 법인세로 대체한 것이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보이죠? 네. 자, 여기다가 얼마를 입력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 3천만 원에서 9993200을 빼야 돼요. 3천만 원에서 이 금액을 빼야 돼요. 자, 3000000 마이너스 9993200 빼면은 그 금액을 여기다 입력해 줍니다. 법인세 계상에다가 2000680 엔터 치면은 9번에 잡혀 있는 이 법인세는 3천만 원이 잡히게 되죠. 위에 있는 1번의 법인세는 아까 일반전표에서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시킨 금액이고, 두 번째 줄에 2번에 입력된 것은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입력함으로써 법인세가 3천만 원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잘 입력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를 눌러야 이것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위에서 전표 추가 예 확인하시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로 넘어가는 전표가 도소매업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넘어갑니다.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를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FAT 1급에서 전표 추가 눌렀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결차 결대가 더 많이 생겨 있어요. 이렇게만. 왜 그럴까요? 제조업이니까 원재료도 비용으로 넘어가야죠. 제공품도 비용으로 넘어가야죠. 또 원재료가 제공품으로 가고 또 임금도 제공품으로 가고 이 제조원가도 제공품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제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공품으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감가상각비 중에 공장에 관련된 감가상각비 500번대. 또 감가상각비가 어디로 가야 돼요? 제공품으로도 넘어가야죠. 그리고 그 제공품이 나중에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공품이 제품이 되는 거. 제공품이 제품으로 대체되는 분계. 그리고 그 제품이 판매된 것은 매출원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제품에서 매출원가로 대체되는 분계.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관리비 쪽이네요. 네. 209번, 213번 차량 운반구하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과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개발비. 개발비는 직접 상각이기 때문에 대변이 개발비고 차변은 무형자산 상각비.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세 아까 일부 이 금액 빼고 입력했던 거. 그것도 법인세로 넘어가는 분계. 네, 이렇게 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된 자료가 전표 추가를 해 주어야만이 일반 전표에 반영이 돼서 결산이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결산할 때는요. 지금은 저희가 지금 수동 결산을 다 안 하고 중간에 가서 입력을 했으니까 빠져나왔다가 또 한 번 들어가는 그런 불편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동 결산을 골라가지고 먼저 수동 결산을 딱 하세요. 그래놓고 자동 결산 결산자료 입력을 불러내가지고 거기다가 입력해서 바로 단번에 전표 추가를 누르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죠. 아까 밑에 그 선납세금 대체한 내용이 안 나타나서 우리가 한번 닫았다가 다시 실행해가지고 들어갔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험 보실 때는 역시 여러분이 여기 와서 뭐 조회해 볼 필요는 없어요.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누르면 잘 되었을 것이다 하고 여러분이 믿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산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우리 수행 결과를 보면서 혹시 우리가 했던 거하고 차이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809, 836 이게 맞았었나요? 네, 맞았네요. 이렇게 해서. 네, 2천만 원 얘와 항산손실 맞았고 재고자산 감모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도 맞았고 그리고 여기 이거를 여러분 원재료 요거는 적유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평가 대상이 아닌데 이거를 빼먹으면 아까 원재료 비해서 100만 원 빠지는 그 작업이 안 돼요. 이걸 빼먹으면.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타계정 대체는 적유를 생략할 수가 없어요. 이건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 결산을 마치고 2순위로 자동 결산에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우리 입력했었죠. 그리고 감가상각비 자동으로 입력했죠. 여기 결산 반영을 눌러서 근데 양쪽에서 두 번 누를 필요 없었죠. 한 군데에서만 누르면 무형자산, 유형자산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법인세란에 입력할 때는 여기 선납세금으로 대체한 걸 뺀 금액을 우리가 입력했다 이거죠. 그리고 마무리로 위에서 전표 추가를 눌러준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완벽하게 일치한다. 자, 수행 팁의 내용을 보고 가겠습니다. 자동분계 일괄 삭제하기.
일반전표 입력에 12월 31일 화면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F5를 누르며 일괄 자동분계 삭제 화면이 나타나면 거기서 또 F5 삭제를 누르면 자동분계가 일괄 삭제된다. 이 화면에서 F5를 또 한 번 더 밑에 단추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삭제된다. 결산전표 작성하기. 수동결산은 일반전표에 12월 31일로 입력을 하고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한 뒤에 전표 추가를 클릭하여 반영한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재무제표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결산 수정 분계 끝났고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는데 순서가 제조원가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고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겠죠. 그것이 손익계산서에 제대로 반영됐는가 조회해보고 작성하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 순이익이 나오죠. 그 당기 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제대로 반영됐는가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전표 추가를 눌러야 되는데 그래야 잔고 마감이 되면서 그래서 합계잔액시간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여기서 작성했으니까 이걸 차변 대변 일치하는지 확인하자. 자, 그러면 여기 전표 추가라는 말은 뭐 없지만 이 프로세스를 보면 그렇게 하라 돼 있을 거예요. 자, 합계잔액시간표 뭔지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요거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내용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네, 손익계산서 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기의 2월 이익잉여금 내역을 2월 받아 당기에 전기 처분 내역을 입력한 후 전기 처분 내역이라는 것은 전기의 그 경영 성과 있죠. 그거를 가지고 금년에 주주총회에서 그 처분이 확정되잖아요. 그 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기 결산을 통해서 얻어진 당기 순이익을 반영받은 다음 화면 상단에 추가 전표 추가를 말하는 거죠. 추가 전표 추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손익 대체 분계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수행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을 수행하라 하는 겁니다. 자, 전기의 그 성과를 가지고 현금 배당을 3천만 원 결정했고요. 이미 했겠죠, 이제. 지금은 2020년 결산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요날 2020년 2월 28일 날 결정해서 지금은 배당이 다 끝났겠죠. 주식 배당도 1,000만 원 했네요. 그리고 상법에 의해서 이익준비금을 최소 금액으로 적립했다는 것은 요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이니까 300만 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입력을 해야 되죠. 최소 기준이 10%, 10분의 1이니까. 네, 처분 예정일은 2021년 2월 28일 날, 이제 금년도 성과는 내년 2월 28일 날 주주총회 날일 처분 예정일로 입력하자 이겁니다. 네. 자, 요거 먼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결산 재무제표에 있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가지고 처분 예정일을 5기 거 2021 내년 2021 02 28일인가요? 네. 처분 확정일은 2020
공이 28일이었나요? 네. 이렇게 애정일과 5기에 대한 처분 애정일은 내년 주주총회 때 4기 지금 이게 5기잖아요. 우리가 현재 2020년도가 그러니까 2020년도에 그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은 내년 주총에서 그 다음에 전기 2019년도의 처분은 올해 2월 28일 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자 현금 배당을 3천만 원 했다. 그럼 여기다 30 여기 0이라고 한 자리 여기다 30 플러스 엔터. 주식 배당 1,000만 원이죠. 10 플러스 엔터. 자, 그 다음에 이 현금 배당은 이 시점에서는 미지급 배당금이고 그러니까 이날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 배당은 이 기점으로 보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죠.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입니다. 이것도 부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밑에 거는 자본 조정, 위에 있는 것은 부채. 네,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익 준비금을 최소한으로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300만 원 입력해야 돼요. 300만 원. 자, 일단 이것만 입력하고요. 이제 전표 추가는 조금 이따 누르겠습니다. 이거 닫지 마시고 수행 내용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다 2021년 2월 28일 그 다음에 2020년 2월 28일 네, 우리가 입력한 거 여기 있대요. 어떤 걸 보고 300만 원을 우리가 그 배웠죠. 이론에서 이익 준비금은 현금 배당을 한 금액에 대하여 최소 10분의 1을 적립한다. 상법 제23조인가요? 예, 거기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법정 준비금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10분의 1이라고 안 알려줬지만 우리는 이론회 때 배웠다 이거예요. 여기 있죠. 상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이며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2021년 2월 28일에 하게 되어 있다 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0 지금 우리가 결산 때 지금 입력을 했지만 결산 때 입력을 했지만 요 내용은 요 2021년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요거 2021년에 하는 회계 처리는 이제 2020년도 결과를 2021년도에 하는 거고 지금 이것이 확정됐다는 것은 이 부분이겠죠. 작년도 결산. 네. 자, 손익대체분계까지 하라 그랬는데요. 손익대체분계까지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손익계산서나 이런 걸 안 보고 왔거든요. 보지 않고 왔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 닫지 마시고 전체 메뉴에 가서 순서대로 보고 오겠습니다. 아까 그 프로세스대로. 자,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를 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가가지고 12월 달로 한번 조회해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당기 제품 제조원가 나오죠? 당기 제품 제조원가 14억 5,700 뒤에 숫자는 114 이렇게 되는데 14억 5,700이죠. 자,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 눌러서 손익계산서로 가보십시오. 12월로 조회해 보면
손익계산서의 당기 제품 제조원가에 왔죠. 14억 5,700 당기 제품 제조원가. 제조원가에 있는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일로 오는 거예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재료비. 이게 재료비예요. 원재료비가. 그 다음에 노무비. 생산 부분의 인건비예요. 그 다음에 경비. 생산 부분의 경비죠. 판매관 우리 생산 부분의 500번대 경비, 복류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에. 그래서 이걸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제조원가의 3대 요소예요. 그것을 모두 더한 것이 당기 총 제조비용입니다. 당기에 투입된 제조비용은 이거예요. 거기에서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있으면 여기는 0인데 있다면 이걸 더합니다. 더하면은 이것이 총 합계가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기말 제공품 재고액 이것이 없나? 아까 없었었나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여러분 여기 전표 추가를 미리 한번 눌러놓고 와보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제조원가 명세서에 가서 조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없네요. 제공품은 뭐 없었네요. 제공품은.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총 제조비용에서 기초 이 제공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현재 만들고 있는 게 없으면 다음 기회에 제품이 하나도 없을 텐데요. 그래서 원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더한 것이 요 합계고 그 합계에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 이걸 빼줍니다. 이걸 빼준 것이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돼요. 당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 타계정으로 대체는 뭐냐면 제공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여기서 당기 제품 제조원가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타계정으로 대체는 여기서 빼줍니다. 자, 그래서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아까 14억 5,700이었고 변함없어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당기 제품 제조원가에 14억 5,700이 넘어왔고요. 넘어왔고 이제 맨 밑에 가서 손익계산서 맨 밑에 가서 당기 순이익을 확인해 보세요. 자, 당기 순이익이 7억 3,300이죠. 7억 3,321만 5천 원.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6번에 있는 당기 순이익 7억 3,321만 5천 원. 이것이 와가지고 전기 2월 된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더하죠. 더해서 이것이 2020년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7억 4,500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더해서. 그래서 이 7억 4,500은 이제 차기 2021년도로 2월 될 때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재무상태표로 표시가 되죠. 전기 2월 재무상태표에는 전기 재무상태표에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표시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까지 여기서 전표 추가까지 했고요. 자, 여기서 전표 추가 누른 것이 일반 전표에 12월 32일자에 어떤 내용으로 반영됐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31일자 일반 전표를 보면은요. 아까 결산할 때 결차 결대로 넘어온 마지막 전표가 이거였습니다. 15번 전표. 법인세 등 미지급세금. 그러면 16번부터 전표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생긴 거예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 눌렀을 때, 자, 손익계정을 마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품 매출, 이자 수익, 수익이 모두 손익계정 대변으로 갔죠?
제품 매출 수익, 이자 수익의 잔액이 전부 손익계정으로 가고 제품 매출과 이자 수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잔액이 제로가 됐겠죠. 손익계정 대변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 급여, 복리후생비 등 해가지고 영업의 비용은 없네요. 예. 판매 관리비. 자, 제품 매출 원가하고 판매 관리비 몽땅 어디로 갔어요? 손익계정 차변으로 갔죠? 그러면서 요 판매 관리비하고 제품 매출 원가도 잔액이 제로가 됐겠죠. 그 다음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손익계정 차변으로 왔죠? 손익계정 차변. 손익계정 차변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아니, 손익계정 차변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간 거죠. 2020년도 당기순이익이 자본으로 넘어가는 그 분계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을 증가시키게 되죠. 자, 그 다음은 그 밑에 2월 이익잉여금이 뭐예요? 2월 이익잉여금은 작년에 2019년도에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이 지금 재무상태표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꾸고, 또 아까 그 당기순이익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단기의 단기순이익인 7억 3,300하고 전기에 2월 된 1,187만 4천원, 요 두 개가 더해져서 2월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이 2월 이익잉여금은 2021년으로 가는 분계예요. 네.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차변에 기록하는 것은 단기 거를 차기로 2월 시키는 그런 분계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우리 지금 교육용에서는 차기 2월은 안 돼요. 차기 2월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표 추가를 통해서 이런 분계가 자동으로 일어나고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합계잔액시산표를 보게 되면은 수익과 비용이 모두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자. 자산부채 자본은 이렇게 잔액이 있죠. 자산부채 자본은 잔액을 가지고 차기로 넘어가지만 수익과 비용, 네, 수익과 비용, 여기 매출부터 보면은 합계만 존재하지 잔액이 하나도 없죠. 네, 아까 전표 추가를 통해서 모두 손익계정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것입니다. 수익과 비용은 잔액이 없다. 네, 그래서 장부 마감까지 다 했고요. 사실은 장부 마감은 우리가 여기서 해줘야 되죠. 지금 손익계정이 장부 마감은 했지만 재무상태표 계정이 장부 마감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 체크를 하고 마감 후 2월이라는 작업을 해주는 거 아마 뒤에 나올는지 모르겠는데요. 뒤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여기가 끝인가요? 네. 그래서 요 단원에서는 그냥 여기에서 종료를 했습니다. 332페이지에서. 그러면
그냥 마무리를 해버렸네요. 그러면 우리 FAT 1급에서 좀 해봤었죠? 네. 자, FAT 1급에서 해봤는데 그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 개정을 마무리해 볼까요? 자, 데이터 관리에서 여기 장부 마감을 위해서 먼저 데이터 체크 밑에서 세 번째 데이터 체크를 클릭하시고 상단 오른쪽에 검사 시작이라는 단추를 눌러주겠습니다. 네, 오류가 없죠? 자, 다시 전체 메뉴에 가서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마감 후 2월을 통해서 환경 설정,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 내용, 부서나 사원 등록을 한 내용, 또 계정 과목 현재 등록된 거, 또 고정자산 등록된 거, 그리고 만들어지는 것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이러한 것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산부채 자본의 2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마감을 누르겠습니다. 마감하면은 본 기능은 실무 버전에서만 제공된다 라고 안내가 나오죠. 실제로는 2월이 안 일어납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마감은 됐어요. 위에 마감 떠 있죠. 마감은 마감에 이건 뭐 가상 마감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점표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가 안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수정하려면 마감 취소를 눌러서 처음 상태로 돌려놓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마감한 걸로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이제 재무전자의 그 메인 매출 점표, 네, 즉 부가가치세 관련된 것을 실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